오늘 저희의 주제가 신투자의 정석 좋은 주식 감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주식 고르는 법,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걸 어떤 형태로서 골라야 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거의 예외 없이 좋은 업종에서 나타납니다. 좋은 그러니까 업종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제 맥켄지에서 이제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좋은 업종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인정하는 아마존을 보면 예. 다 물론 개개 회사가 뛰어난 창업자나 경영진이 있고 엔지니어들이 있었지만 가장 고성장을 했던 이유는 아주 매력적인 업종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삼성전자는 IT, 그 중에서도 반도체의 가장 톱 플레이였고,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그 다음에 최근에는 AI 이런 분야의 최강자였기 때문에 고속 성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하는 그런 업종에서 가급적이면 대표적인 기업을 고르는 게 좋고, 이제 기업을 고르는 것은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톱다운으로 먼저 좋은 유명한 업종을 고르고 거기서 대표적인 기업을 사는 게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버텀업으로 예.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이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 엄청 좋아서 잘 될 것 같네요. 이 기업이 특히 상장 기업이면 이제 그렇게 버텀업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실제 가장 실수를 줄이려면 톱다운하고 버텀업을 같이 결합하는 게 예.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가령 애플의 아이폰을 2008년부터 이제 제가 싱가포르 있을 때 사서 3회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저는 항상 아이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 워치를 샀고, 그리고 저는 애플의 제품 브랜드를 너무 믿기 때문에 가령 애플 카를 만든다면 저는 만든다고 결국은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별 주저함 없이 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기업 업종을 찾아서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들어가기에 적합한 주가 엔트리 레벨을 찾는 게 무조건 추정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보입니다. 예. 자,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업종의 좋은 주식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업종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걸로 꼽아주십니까? 아무래도 이 앵커님도 동의하실 텐데, 예. 지난 10년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10년을 놓고 봐도 IT 업종이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도 계속 고속 성장을 할 텐데, 우리 일반인들이 좋은 기업을 이해하고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 이제 아까 방송에 나온 삼성바이오 같은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특히 삼성그룹이 하니까 여러 가지 경영 성과를 잘 낼 거라고 믿을 수 있지만, 또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사용하는 소비자 제품 중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그런 것을 잘 적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IT 기업 중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데들이겠죠. 이제 그런 데를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한 업종이 계속 유망해 보이는데, 가령 클라우드 같은 데가 최근에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텐데, 개별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우면 물론 ETF 같은 것을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 개념으로 나쁜 주식은 어떤 거를 지금 꼽고 있으십니까? 그 요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쁜 기업은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 않고 경영진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제 무능한 경우, 예. 아니면 이제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빚이 너무 많아서 주가 시가총액을 억누르는 데인데, 이제 우리 재무 구조를 기본적으로는 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대표적으로 보는 한국의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데는 실제 빚이 없습니다. 예. 그런 데는 재무 구조가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한국에서는 가령 대한항공 같은데 이미 빚이 15, 16조가 있었고, 아시아나를 인수함으로써 빚이 한 10조 추가가 돼서 25조의 빚이 시가총액인 10조 대비 너무 과도해서, 이런 데들은 결국 빚을 본격적으로 갚기 전에는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
빚이 너무 많은 기업, 그 다음에 내수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 보면 은행이 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의 간섭을 받는 기업들. 왜냐하면 한국은 특히 관치가 너무 심한데, 그렇죠. 가령 한국전력 같은 데는 저는 애당초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92년에 이제 국민주로서 이제 상장을 포항제철 포스코랑 같이 했는데, 그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과연 주주를 위해서, 소액의 주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거버넌스 예. 관점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들은 장기적으로 전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번 그 대표적인 종목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모두 다가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교수님 그 평가 기준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좋은 기업, 좋은 기업. 주식입니다. 좋은 근데 주식. 제가 그 4분법을 주식에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좋은 기업, 좋은 주식, 이건 펀디멘털한 거여서 뭐 일반 그 청취자들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주가 수준을 이제 적용해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당연히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어서 제 생각에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9만 원 초반대까지는 당연히 좋은 기업, 좋은 주식 매력이 예.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한 10만 원, 12만 원이 가면 그때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인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때 되면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인지는 잘 모르겠다. 삼성전자는 당분간 뭐 3년, 5년 아니면 그 이상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구성, 그다음에 임직원, 그다음에 엔지니어, 과학자들의 능력을 보면 예. 당분간은 좋은 기업은 틀림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럼 애플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이 고밸류에이션으로 해서 주가를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플이 좋은 기업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 대신에 좋은 주식인가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삼성전자하고 애플을 서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플도 결론은 저는 지금 한 125불, 그러니까 120불 초반대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삼성전자랑 틀립니다. 삼성전자는 IT 하드웨어에서 세계에서 최고 업체고, 애플은 하드웨어 기반에서 플랫폼으로 지금 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엄청난 15억 개의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생태계에 엄청난 로열티를 가진 고객이거든요. 거기서 꾸준한 이익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애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달 전만 해도 특히 이제 최근 1, 2년 동안 주가가 급상승해서 퍼가 한 10배, 15배 수준이었는데 3년, 5년 전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퍼가 30배가 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1분기 실적이 한 2주 전에 나왔는데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었어요. 순이익이 26조 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순이익을 지금 상향 조정을 하면서 최근에 월가 추정치를 보면 올해 애플이 한 100조 원 이익을 낸다고 100조 원. 합니다. 그래서 실제 펄을 대입을 해보면 한 24배, 5배. 그래서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은 아니어서 예. 좋은 주식으로 저는 분류하고 싶지만 이제 미국에 최근에 보면 이제 법인세가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내년 후년에 기업의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분류를 하자면 저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으로 분류를 하고 역시 싶습니다. 애플도 좋은 기업, 좋은 예, 주식이다. 말씀해 주셨고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은행주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정부의 통제가 있거나 정부의 여러 관리를 받아야 되는 쪽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은행이 뭐 거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내 은행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주는 물론 PER 주가 예. 수익 배수도 보지만 PBR 주가 순자산 배수를 뭐 ROE나 이제 다른 지표랑 놓고 같이 비교를 하는데 불행히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관치의 그 이유가 가장 큰데 예. 정부가 은행장 선임에 관여를 하고 아니면 은행의 비즈니스에 관여를 하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의 PBR은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는 컨트롤하는 중국 4대 은행, 공상은행, 중국 건설은행 이런 데보다도 낮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당이 한 4, 5% 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예. 그래서 장점은 있지만 결국 뭐 카카오뱅크 이런 핀테크가 한국에 더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 간섭, 그다음에 이제 내수가 인구가 이제 앞으로 줄면서 장기 성장성이 우리나라 은행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지금 정도 주가면 뭐 적정하게 평가됐거나 오히려 고평가됐다고. 그래서 저는 나쁜 기업, 나쁜 주식으로 은행은 분류를 하고 예, 싶습니다. 은행은 나쁜 기업, 나쁜 주식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역시 이제 부동산이고요. 근데 이제 주식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모두 다 부동산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뭐 성과를 보면 꼭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두 개의 자산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과 부동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은 주식, 부동산을 같이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의 경험에서도 나오고 아마 이 앵커님도 그러실 거고 거의 모든 청취자들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던 분들은 좋은 수익을 냈을 텐데 예. 저희 이제 금융 전문가 아니면 정치인 최근에 시민단체도 그런데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보고 주장을 하세요. 예, 네? 계산을. 계산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익 계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주식은 총수익률을 연율화시켜서 따져야 되는데 예. 일정 기간에 주가 상승 플러스 이제 배당을 연율화시키는 게 주식 총수익률이라 그러죠.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동안 연 16% 총수익률을 냈다는 게 그건데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 포함시 지난 10년 동안 총수익률이 주식시장에서 연 7% 나왔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빼면 연 3%. 연 3%.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예, 미미하네요. 앞으로는 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부동산은 우리가 10년, 11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번 정권만 놓고 보면 당연히 뭐 15%, 20% 연수익률이 계속 복리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냐하면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사이클을 길게 보고선 하는 게 그 합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0년, 11년을 놓고 그 이명박 정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부동산도 임대 수익률까지 이제 같이 더해서 총 수익률을 계산하면 한 연 7, 8에서 9%. 8에서 9%. 네, 그래서 예. 한국은 부동산이 주식보다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주식하고 부동산은 지난 100년 넘는 데이터를 갖고 16개국 그 정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런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계산을 해봅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둘 다 위험 자산인데 예. 두 개의 수익률이 10% 정도에서 수렴을 합니다. 연.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하게.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10%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만 성격은 많이 틀리죠. 주식은 훨씬 위험이 높은. 왜냐하면 경기가 반영이 되고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이 총수익률에서 기여를 많이 하는데 예. 부동산은 리스크가 좀 적죠. 그리고 한국 같은 데는 이제 세제가 그 우호적이지 못해서 강제로 장기 보유를 하니까 실제 부동산 소유자들이 많은 수익을 냈죠. 그래서 예. 둘 다 가능하면 둘 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성격이 틀려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둘 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7%, 그다음에 부동산이 8에서 9%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의 우리도 비슷비슷해지는 형태 이렇게 되겠다라고 맞습니다. 보이네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산이 최근에 뭐 모든 관심을 다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역시 가상화폐입니다. 도지코인이 단일 코인으로 100조의 시가총액을 만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그 테크놀로지는 아주 뭐 21세기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금융 전문가, 이제 특히 금융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면
자산으로서 저는 일부 인정은 하겠지만 예. 그것이 매력적인 자산이다,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하도 암호화폐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셔서 제가 수업하는 연대 학부생하고 대학원생 대상으로 카톡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예. 직접 본인이 투자를 하냐. 근데 연대생들 보면 꽤 그 학생 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 데이터라고 저는 보는데 한 10%에서 한 1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하네요. 예, 예. 꽤 많이 한다. 그러니까 주식은 훨씬 더 많이 주식은 투자를 더 하고 많고. 주식은 학생들의 한 반 이상이 투자를 예. 하는 것 같고 전혀 주식 투자를 안 하던 그런 예. 쪽에 문외한이던 학생들도 2년 전만 해도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암호화폐는 한 10에서 15%.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조금 더 금융시장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니까 예. 연대나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조금 더 퍼센티지가 낮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잃어도 손실을 봐도 될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을 호기심 측면에 있어서 갖고 가는 건 좋지만 뭐 총자산의 한 3%, 5% 하지만 자기 그 총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특히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학생들이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런 형태로서 조언을 주시고. 네네네 그렇게 예, 예,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주 수업 시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중요한 뉴스를 학생들 발표시키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관련된 거는 뭐 제가 가급적이면 발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생산적인 그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그 논리적인 토론이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상화폐의 밸류에이션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시는 지금은 건가요? 뭐 거의 대부분 수급에 의해서 예. 지금 가격이 움직이니까 뭐 적정하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